안녕하세요. 알파 오메가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, 나노 디멘션입니다. 티커는 NNDM이고요. 3D 프린팅 하면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어떤 부품 같은 거 만드는 걸 이제 잘 생각을 하실 텐데, 이 나노 디멘션에서는요, 이렇게 회로 기판 혹은 이렇게 적층 전자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.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물질, 그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,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물질 이 두 가지로 이런 부품들을 만들게 됩니다. 기존의 PCB는요. 지금 이렇게 멀티레이어 레이어들이 많죠.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이렇게 구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나노 디멘션에서는요, 요 두 가지 물질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PCB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과정은요,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나노 디멘션에서는 이 많은 과정이 요 기계 한 대로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. 결과적으로 보면 돈도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원래 과거에는 수개월 걸리던 이런 프로덕션 이 작업이 이제 수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기존에 그 PCB를 만드는 데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많다던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사업이죠. 그런데 그 나노 디멘션에서는 이런 게 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제품을 만들 때는요,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일단 이 설계도를 보냈다고 해요. 그러면 거의 한 달 걸려서 다시 이 시제품이 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시제품이 또 마음에 안 든다? 그럼 또 보내겠죠? 그래서 수개월 걸렸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나노 디멘션에서. 근데 보통 이 시제품은요, 중국이나 베트남, 그 다음에 우리나라, 타이완에서 이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. 거의 PCB의 90%를 만들었다고 하는데,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제품의 이런 지적재산권이 도둑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많았다고 해요. 다음은 나노 디멘션이 최근에 이제 인수한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인수를 했던 회사는요, 나노 패브리카예요. 나노 패브리카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3D 업체입니다. 자, 다음 페이지 볼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한 회사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딥큐브라는 회사고요.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딥큐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. 나노 디멘션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직 기사는 나오질 않았고요. 요거 제가 발견하는 대로 바로 뉴스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했던 기업이 SM텍이라고 요거 표면 실장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. 요 표면 실장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예를 들어서 연성 기판 있죠. 초록색 기판에다가 이런 막 부품들을 막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. 로봇으로. 그래서 이 SM텍이라는 회사는 그로스 마진이 2020년에도 60%, 2021년에도 60% 굉장히 마진율은 좀 높은 것 같아요. 제 기준으로는 높은 것 같고 2021년 9월 17일까지 일단은 뭐 매출 예상이 벌써 6.9 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나노 디멘션에서는 SM텍에 이제 결과적으로 아마도 24.8 밀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인수를 했죠. 그리고 보면 지금 나노 디멘션에서요, 지금 글로벌에 어떻게 이제 좀 장사를 했는지 보면 총 60대의 드래곤 플라이를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말하기로 우린 빚이 없다. 우리는 오로지 현금만 있다. 우리 건강하다. 우리한테 투자해도 돼. 불안해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금 R&D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거의 80밀리언 달러 이상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.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리고 딥큐브, 그 다음에 패브리카 그룹, 여긴 나와 있지만 SM텍까지 우리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M&A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, 이 예전에 이 3D
프린팅 업체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4%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적층 전자 부품을 만드는 이런 나노 디멘션 같은 회사가 2036년까지 이제부터 24%를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노 디멘션이 굉장히 좀 미래성이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죠.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는요, 나노 디멘션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블룸버그에서는요, 이렇게 하이테크 기술이 너무 중국에 치우쳐져 있어. 우리나라,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무역 갈등도 있었고,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좀 안 되는 그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. 그래서 좀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. LA타임즈에서는요, 결과적으로 미국 내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요, 에이펙 지역에서 이 IP를 도난을 당하는 일이 좀 위험성이 많아. 그러니까 이거 다른 나라까지 멀리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이 너무 짧다. 그래서 우리 좀 사업 뭐가 부품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개발을 할 수 있어.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미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. 아니면 나노 디멘션을 쓰는 너희 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.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노 디멘션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지금 현재 고객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국방 뭐 기업이 있죠. L3 해리스도 있고 헨솔트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 관한 L3 해리스가 또 들어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메디컬 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무려 지금 미 국방부가 들어와 있죠. 그리고 뭐 리서치 기관, 뭐 이런 테크 기관,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고객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나노 디멘션에서 밝히는 그 전략은요, 이제 스테이지 5까지 쭉 있는데, 2021년 말까지 드래곤플라이 PIK라는 이제 이런 스캐너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뭐 프로토타입의 이런 기계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팔고 있고, 앞으로 이런 걸 좀 규모의 경제를 좀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좀 군용으로도 좀 쓰겠다. 밀스펙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, 이 밀스펙은요, 기본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.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벌써 이런 L3 해리스랑 헨솔트 같은 곳에서 벌써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미 국방부에서도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나노 디멘션의 기술을 지금 좀 믿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2021년도에 새로운 스캐너를 이제 출시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결국에 지금 나와 있었죠. 11월 8일 날 뉴 드래곤플라이 IV와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플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벌써 이 두 대가 지금 팔렸죠. 11월 8일에 만들어서 12월 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 뭐 이 두 대를 팔았는데 벌써 또 국방에 관련된 회사, 그다음에 정부에다 갖다 팔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믿을만한 회사, 우리 믿을만한 기업 아니니? 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존에 두 대를 지금 베타 사이트가 있었는데요. 그거에 더불어서 그 두 대를 더 팔았는데 이 두 대를 판 곳이 바로 디펜스 거버먼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셨거나 뭔가 부연 설명, 좋은 정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,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